예,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0명이 증가한 6,70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594명은 전국 61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808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6명입니다. 어제 하루 27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늘은 81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2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148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1.8%입니다. 한편 총 확진자 6,704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53명, 기타 1,99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 진단 검사 과정에서 중구 소재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서구 소재 한신병원에서 간병인이 각각 1명씩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및 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 진단검사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42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체한 2,421명 중 2,301명은 음성, 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1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검사 현황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16개소 2,42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체한 2,422명 중 1,260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16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491명입니다. 이 중 357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03명이 음성 판정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34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진 환자 입원과 관련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요양병원 3개소, 정신병원 2개 병원을 중심으로 약 4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자의 전원 처리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대두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의 특성상 전원 처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관계자 여러분과 대구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의 병원까지 어려운 환자들의 전원 처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셨습니다. 특히 환자의 원활한 전원 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가 어려운 환자들을 받아주신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지역병원의 병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대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들을 마치 지역 환자인 양 기꺼이 받아주신 국립마산병원, 상주 적십자병원 등 병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망 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명 사망자 계십니다. 여자 84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매가 있으십니다. 2월 26일 날 코로나 확진이 있으셨는데 그 당시에 2월 26일경에는 병실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가에 대기했었다가 3월 9일 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그 이후 병실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3월 11일 날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원 가셨습니다. 3월 11일부터 현재 3월 31일까지 긴 치료를 하셨으나 이번 치료 중 3월 31일 1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쓰시는 분부터 최중증이라고 보통 여기게 되는데 32명 하고 계시고 에크모는 9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어진 6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59명, 해외여행 관련이 1명이었습니다. 확진 검사 경로별로는 접촉자 조사가 59명, 해외 유입 조사가 1명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원에서 어제 환자 10명, 종사자 1명이 확진되어져서 누적 121명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는 3월 18일 날 퇴원하였던 퇴원 환자 1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3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간병인 전수조사 결과 1명이 확진되어진 한신병원에서는 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접촉자 범위를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현수 기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대구시가 지급하는 생계 지원 대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20%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구시는 난색을 표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과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가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 70% 이하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또는 대구시에서 자체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은 겹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부분 국비가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걸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대구시에서는 자체 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서 이미 대부분을 매칭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경목 기자님. 예, 한국경제 오경목 기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최선의 재난지원책은 돈 50만 원, 100만 원 갈라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을 살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그 가장 좋은 재난 지원책이라고 그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제 질문에 그저께 질문에 생계자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혁신성장국이나 이런 쪽에서 맡고 있는데 이 경제 업무긴 하지만 이거는 경제국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온 나라가 이 생계자금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여기 온통 빠져 있는데 좀 대구는 이 고통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성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그 많은 인력들이 생활치료센터 이런 쪽에도 많이 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기업 살리는 쪽으로 집중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가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많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운영하는 것도 또 대구가 계속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역별로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기업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하고 지원하는데 좀 대구시가 좀 그 중장기 계획을 좀 제대로 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도입하려는 생활 방역에 대해서도 대구는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대답이 안 되시더라도 이번 주 안에 좀 새로운 전략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 8시 권영진 시장께서 복귀를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우리 대구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한 2시간 정도 복귀하셔서 점검하는 회의를 가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분야가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경제 방역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 지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소신을 가지시고 어제 저녁에 아직도 몸 형편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시지 않고 뭐 걸음걸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라는 판단, 또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이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복귀를 하셔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조만간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특별히 별다른 또 다른 대책을 저희들이 내놓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아마 4월 6일 이후에는 생활 방역 쪽으로 전반적으로 전환할 정부 차원에서 전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현재 있는 방역 체계를 생활 방역 체계로 어떤 형태로 전개해야 될지 저희들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해외 입국자에 관해서는 아마 오늘부터 해외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약 한 490명 이상이 입국을 했고 약 한 65명 정도가 일일 평균 들어왔었습니다. 이 추세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미국에서는 굉장히 확산세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 내에 주민 이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또 미국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재입국이 굉장히 또 제한될 수도 있고 또 항공편이면 굉장히 또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 뭐 단기 입국하는 경우에는 또 14일의 자가격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객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보다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오히려 그 해외 입국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정세가 된다면은 저희들 보다 더 경제 방역 쪽에 경제 활성화에 좀 더 이렇게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상원 기자님.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그 경제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보도를 보면 동상병원에서 그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상병원은 정부 지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나 정부에서 대책을 고민하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발생하는 손실, 인건비 모든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이 그 표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KBS 김동훈 기자님. 예, 김정현 부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미주병원에 남아 있는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재검사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간병인 전수 검사에서 아까 한서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산병원 간병인 한 분과 접촉자나 뭐 이분들 이제 두 분 그 간병인 두 분의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동산병원의 뭐 그 간병인 접촉자들과 그 동산병원 내부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동산병원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받아서 오늘 아마 역학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미주병원은 저희가 계속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확진되지 않은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았던 모든 직원과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내일 3차 검사가 아마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예, 저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저 김종현 부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오늘 11명 나왔는데 지금 좀 시일이 지나서 지금 1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다시 좀 나온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남아 있던 분들인지 그리고 현재 그러면 한사랑 요양병원에 남아 있는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가 또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 간병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이때까지 증상이 없다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또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검사를 받지 않고 기다리다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건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병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확인되는 대로 내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랑 요양병원에는 현재 33명의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저희가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던 그 밀접 접촉자로서 코호트 격리되어져 있던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했는 거라고 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간에 새로운 확진자들이 환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또 밀접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코호트 격리를 들어갔을 시점으로부터는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중간에 계속해서 밀접 접촉자 중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진자로부터 또 다른 접촉이 일어난 그런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님. 예, 정부가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비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혹시 대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데 특별히 대구시에서 건의한 게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 하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총선이 시작되는데 기존 대구 인력 방역 운영 체계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까? 기존 틀에서 좀 총선과 이렇게 또 긴급 방역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그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내로 그 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뭐 수시로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대구시의 상황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특별한 건의는 드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관련되는 방역에 관해서는 저희들 대구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총선과 개학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개학은 연기가 되어서 현재 개학에 따른 그 방역 상황은 저희들이 좀 더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또 총선은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총선에 따른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현재 당에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총선 그 준비 과정에서 조용한 총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총선, 그런 총선이 되기를 저희들 희망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체계에 변화는 없습니까? 저희들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 체계는 현재 통상적으로는 총선 준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차출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대구가 특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어서 현재 인력 지원 체계는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당분간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 경제 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 쪽에서는 좀 더 현재 인력보다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예. 예, 오금 기자님, TBC 박철희 기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고.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진작부터 이제 가장 급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소상공인 생존 자금인데요. 정부 추경안 통과된 지 보름 지나도록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기획재정부는 관련국비 1970억 원 용도를 재료비하고 홍보 마케팅비 같은 피해 점포 재기 지원 용도로 한정을 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밀린 임대료나 인건비, 기타 생활비 같은 데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점포문 다시 여는데도 밀린 임대료, 인건비 청산 필수적일 수 있는데요. 물론 대구시는 뭐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 되지 못할 거라고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내시도 안 내려오고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구시 차원의 대책이 있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역학조사 관련해서 대실요양병원 최초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김종현 부단님께서 어제 언급하신 외부 감염원, 그리고 어제 질본 브리핑 때 나온 4층 의료기관 종사자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대실이나 한사랑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병원 환자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워낙에 많은 만큼 혹시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대실과 제2미주 간의 역학적 연관성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추가로 좀 더 나온 게 있는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한신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요양원하고 함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하고 종사자 실태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 생존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1,96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1,960억 원이
좀 더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저희 대구시로 4시가 되는 대로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영진 시장께서 긴급하게 복귀하게 되신 배경 중에 하나도 이 소상공인의 지원 문제 또는 우리 생계자금 지원 문제, 이 문제들이 현재 우리 대구시의 가장 긴박한 현황 중에 하나라는 판단하에 어제 긴급히 아마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복귀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아까 역학조사에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시는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하는 대로 내일 브리핑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의 감염원을 추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감염원의 추정이라는 게 그렇게 뭐 1+1은 2처럼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확진자가 2월 말경에 2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대실요양병원을 드나들었던 정황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 사람과 실제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 사이에 어떤 역학적 관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으로 인해서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신 3월 2일 날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그 종사자분이 감염이 되어졌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환자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추적을 해서 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종사자들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여서 다른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를 전파시켰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유발했다. 여기에 대한 뭐 행정적인 처벌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아마 뭐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손실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판단이 있으면은 저희들 함께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경목 기자님 추가 질문. 예, 부시장 그 생계자금 지급 신청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함께 안 사는 부모 세대들은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 60, 70대, 80대도 계시고 해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데 이 경우에 자식이나 다른 분들이 대신해서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된다거나 또 액티브를 깔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또 해야 된다거나 이런 본인 아니어도 가능한지요? 현장에서 좀 그런 거 많이 물어봐서. 예, 부모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시면 세대원 중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해요.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나 또는 세대원이 신청한 세대원 중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 되면 60대, 70대, 80대 이 고위험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가족들이 맞점에서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저희들 참작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배유미 기자님. 네, 채널A 배유미입니다. 김종현 부단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실 요양병원 첫 확진자의 증상이 2일부터 발현이 됐고 18일에 확진이 됐거든요. 그럼 이분이 병원에 그 사실을 알리지 언제쯤 알렸는지가 궁금하고요. 18일에 이제 확진이 됐다면 17일에 처음으로 검사를 해서 나온 건지, 대구시가 13일에 전수검사 방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늦게 알렸는지 병원이 알고도 시에 늦게 보고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파악이 안 됐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실 요양병원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미주병원의 통보가 좀 늦었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확인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대실 요양병원에 다녀간 외부인이 신천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명단에서 확인이 될까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드리기 좀 곤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대실 요양병원의 첫 확진자가 첫 번째 증상을 나타냈던 분이 3월 2일 날부터 콧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역학조사 결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료진 그 위에 고용하시는 병원에 알렸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역학조사의 문제라기보다도 나중에 어떤 좀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역학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주셨던 게 그러면 첫 검사가 17일에 있었던 건가요? 네네. 대실 요양병원은 저희가 요양병원 전수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진자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증상자가 있다라는 여부를 저희가 먼저 알고 가서 검사를 한 사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이 대실 요양병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미주병원 통보가 언제쯤 됐는지.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저희가 확진자가 나올 때 한 번에 약 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미주병원의 추가적인 이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바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JTBC 윤도열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JTBC 윤도열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 의료원 등에 많은 확진자들이 계신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 병실에 6명 확진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확진일이 다른 환자를 모아서 혹시 치료되다가도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불안은 보호자들이 안 가져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로 내려와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현재 정부는 중대본 지원 신청을 통한 이 민간 지원 의료진에 대해서만 이 수당 등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대구 내 의료진들도 자원 혹은 차출을 통해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혹시 수당 체계가 중대본 통한 파견 인력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당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 혼자서 방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가볍든 중하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인실을 확진자들은 서로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병을 잘 모르는데 낫는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낫는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감염의 우려. 그러나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항체가 생성되었을 때 그 항체가 유효할 것이다. 아직 재발의 사례들은 좀 보고가 있어도 재감염의 사례들은 보고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IgM 항체, IgG 항체 이런 것들 생기는 것은 지금 검사 키트도 이렇게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표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는 되지만 항체가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병실이 허용한다면은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 계속 나오는 사람끼리 모아져 있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되어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음성이 된 사람을 1인실이 여유가 있을 때 1인실을 가능한 옮긴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환자들이 바이러스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10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100이 나온다. 그럼 100이 나오는 바이러스가 10에 들어가면 100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면역과 바이러스와의 관계에서 10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과의 면역과 바이러스의 관계에서 100이 만들어진다라고 의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진 수당에 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진 전체를 모집을 해서 대구 지역 의료 봉사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복지부에서 모집하는 의료진에 대구 지역 의료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는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우리 대구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견받았거나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수당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로 정부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보전받는지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